이번 주제는 이 한겨레 21일 지난주죠. 자연사가 목표입니다만 이런 동물권과 어떤 우리가 윤리적인 먹을거리 이런 것을 주제로 했던 이 표지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지 이야기를 취재하신 이 서혜민 기자가 나오셨는데요. 일단 제가 읽다 보니까 카우슈비츠라는 용어가 나오던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 카우슈비츠 카우슈비츠는 소를 이제 영어로 쓴 카우와 이제 아우슈비츠의 합성어인데요. 아우슈비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나치 유대인 학살이 굉장히 큰 규모로 있었던 수용소이고요. 이걸 이렇게 소가 그렇게 집단적으로 학살되는 장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 이렇게 카우슈비츠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미국에 있는 해리스 렌치라는 정말 큰 규모의 소 농장을 그렇게 이제 동물권 운동가 내지는 비평가들이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연간 생산되고 판매되는 소고기 양이 2억 파운드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억 파운드를 아마 좀 톤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9731톤이어서 잘 가늠이 안 될 정도의 양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카우슈비츠라고 이제 빗대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게 이 동물권 문제라든가 이게 서양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좀 어려운 용어들, 생소한 용어들이 많은데 생추어리 이것도 뭐 최근에는 많이 쓰이고 있지만 그래도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생추어리는 이제 영어로 이제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은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인데 이제 학대받거나 방치된 동물들을 구조해서 자기 본성대로 좀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고요. 자기 본성대로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농장, 뭐 되게 빽빽한 공간에 좁은 데서 갇혀서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드넓은 공간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제 돌아다니고 풀을 뜯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이고요.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사육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가게끔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러니까 자기 수명대로 살 수 있고 보통 뭐 15년에서 20년까지 사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새벽이 생추어리를 시작으로 한 2, 3년 전부터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그 생추어리를 잘 아셨나요? 아니면 취재하면서 잘 알게 되신 건가요? 취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제가 좀 더 궁금한 게 이번에 그 돼지 그를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나 원래 이제 동물권 단체로부터 구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동물권 행동 카라가 운영하고 있는 그 생추어리에 다녀왔는데 여기에 이제 돼지 릴리와 자스민이라는 돼지 둘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2019년에 이제 개 농장에서 구출된 애들이고요. 미니 피그인데 이제 그 농장주가 본인이 어떤 돈벌이용으로 이제 애기들 이게 다 여자애들인데 이제 임신시켜서 새끼를 낳으면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던 애들고 뭐 되게 좁은 데에 갇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출될 당시에 보통 이 발굽이 너무 길어서 제대로 걷는 것조차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마찰로 발굽이 닳아야 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었고 그리고 사실 돼지들이 굉장히 깔끔한 동물인데 이제 그래서 그걸 가리거든요. 배변 장소를. 근데 그게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은 돼지들도 우리가 고기로만 접하다 보니까 돼지가 존재 이유가 사람의 식탁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서 어떤 돼지의 본성이랄까요? 돼지들이 어떤 걸 좋아한다, 뭐 느끼신 게 있나요? 저는 돼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처음 봤는데 제가 반려견이 있는데 물론
물론 돼지와 개는 명백히 다른 종이지만 반려견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노즈워크라고 해서 이제 코로 불리면서 간식 같은 거 빼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애기들이 이제 후각 같은 거 쓸 수 있도록 하고. 근데 돼지 그 릴리와 자스민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쓰다듬는 애가 막 배를 보이면서 웃기도 하고 되게 기분이 좀 좋아 보이는 되게 나른한 표정을 짓기도 해서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교감할 줄 아는 동물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장난감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대단히 지능이 높은 동물인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깔끔하다. 배변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돼지에 보여서 제가 맨날 식탁에 오르는 고기 말고 잠깐 본 거지만 그 정도가 좀 기억에 나요. 그러니까 돼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처음 본 것처럼 좀 생소하게 다가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 다녀오신 생츄어리에 동물이 몇 마리나 있었나요? 이게 또 이 동물권 단체에서 말이라고 안 한다고 하던데 또 어떻게 부르나요? 이게 동물권 단체들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이제 개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예 사람에 빗대서,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진짜 생각하진 않지만 사람만큼 소중하다, 사람만큼 얘도 한 생명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명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녀온 일단 그 카라의 생츄어리에는 돼지 둘, 그리고 염소 6, 조류가 대여섯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뭐 중간중간 취재 어떤 느끼신 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취재를 통해서 뭐 어떤 나의 인식이 이렇게 바뀌었다. 저희도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인식도 바뀌고 어떤 생활 스타일도 바꾸게 되고 그런 경우가 좀 왕왕 있거든요. 좀 뭐 그랬던 점이 있나요? 이번 취재 계기로. 저는 사실 동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동물원에도 되게 자주 갔고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동물원에 되게 자주 갔었어요. 동물을 구경하는데.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되게 동물에게는 비윤리적일 수 있고, 그리고 동물을 그냥 단순히 어떤 인간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규정짓는 거라는 걸 알기 전이었는데, 이번에 생츄어리 취재를 하면서 제가 다녀온 데는 농장이긴 했지만 동물원 동물들도 참 생츄어리처럼 운영이 돼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되게 아무리 그 안에서 이제 뭐 행동충고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한들 결국에는 사방이 다 뚫려 있는 데서 인간이 원할 때 볼 수 있게끔 막 관람을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어디 뭐 숨을 곳도 없고 어디 숨으려고 하면 다 뭐 나무 베어버리고.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동물원이 앞으로는 생츄어리처럼 이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동물의 어떤 복지와 동물의 어떤 안위 같은 거를 최우선으로 이제 고려하는, 그것이 더욱더 이제 종 보전을 목적으로 이제 생겨난 동물원이라면, 그걸 이제 뭐랄까요? 존재의 이유 목적이라고 내세우는 동물원이라면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동물권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시비 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너네는 뭐 고기 안 먹냐? 아 그럼 애들한테도 안 먹일 거냐? 인간이 뭐 고기 먹는 건 본성이다,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게 동물권 논의나 윤리적 먹을거리 논의가 그것보다 훨씬 풍성한 논의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조금 그런 어떤 지문이 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설명해 주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있는 걸 저도 모르지는 않는데,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생츄어리를 만든다고 한들 모든 동물들을 다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인간이 단백질을 사실
고기 먹으면 될 걸 그렇게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자원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일이냐라는 되게 쉽게 비웃음을 사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육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되게 많이 섭취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인의 고기 섭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늘어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그랬을 때 만약에 진짜 완전한 어떤 개혁, 완전한 수준의 어떤 유토피아가 아니라 그런 부분적인 노력들이 다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하는 거야말로 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예컨대 완전히 채식을 하지 못하고 뭐 선택적으로 뭐 고기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풀은 어떻게 할 거야? 뭐 식물은 고통 안 느껴? 그런 주파수 뭐 약간 그렇게 흔들리는 거 있잖아 라고는 하는데, 그쵸. 그러면 뭐 인간이 다 죽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에 따르잖아. 뭐 생선은 어떻고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미한 것일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사람이 완전히 채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육식 고기를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탄소 배출도 줄일 수도 있다는 게 그런 그쵸. 그런 연구들이 있으니까요. 같이 느끼시나요? 저희 지금 그 라이브 방송 보고 계신 분이 14분 정도 계신데 네.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얼굴이 그림자에 그려서 좀 잘 안 보인다는 의견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첫 방송이라서 마이크 실수가 있어서 지금 마이크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 또 식탁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 일상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있고 좀 고민해 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자연사가 목표입니다. 이런 취재를 하면서 저희도 바뀌고 서희미 기자도 바뀌고 우리 독자분들도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반발이라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드셨던 거죠. 저도 하여튼 저희가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번에는 예고를 해서 어떤 주제로 할지 말씀을 드린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설펐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완성에 가까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